난 원래 이웃일에 관심이 없다. 이 동네 산 지가 몇 년인데도 이름을 아는 이웃은 손에 꼽을 정도. 그런데 2달 전, 2집 건너 사는 남자가 뒷마당을 파기 시작했다. 그것만큼은 모른 척하기가 힘들었다.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다. 잔디에 네모나게 모양을 내고 흙을 만들어낸 정도. 나무나 꽃을 심을 때 하는 그 정도. 그런데 주말이 지나자 폭도 깊이도 쑥쑥 늘어나서 뒷마당 작업이라기보다 막 공사가 시작된 현장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밤마다 윙윙거리는 투광등 아래 서 있었다. 땀에 젖은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고 삽질은 끝도 없이 이어졌다. 가끔은 그의 아내가 물 한 잔을 들고 나와 건넸고 잠깐 서 있다가 말없이 들어갔다.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 다짐했지만 남자가 땅을 파는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다. 어느 밤 삽질하는 소리가 뚝 멎더니 마당을 건너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느리고 들쭉날쭉한 소리였고 벽을 통해서도 느껴질 만큼 깊은 소리였다. 비유를 해보자면 바로 앞 사람의 숨결이 나한테 와닿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폭발적인 숨소리였다. 펌프라도 꺼내놨나 싶어서 울타리 너머를 내다봤지만 보이는 건 그 남자와 구덩이뿐이었다. 구덩이는 계속 커졌고 그가 사다리를 통해서 구덩이로 들어가는 시간은 날이 갈수록 점점 길어졌다. 그가 올라올 때면 옷엔 흙줄기가 길게 뻗어 있었고 땅을 팠다고 하기보다는 흙구덩이 안을 기어다닌 자국처럼 보였다. 그쯤엔 그의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다. 투광등이 그의 그림자를 잔디 위로 길게 끌어냈는데 가끔 그는 가만히 있는데도 그림자만 꿈틀거리는 것이었다. 한 번은 그가 삽에 몸을 기대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그림자는 반대로 구덩이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난 그런 모습들을 계속 지켜봤다. 불가사의한 광경에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일주일쯤 지나자 그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구덩이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고 양손을 흙에 박은 채 몸을 구덩이 쪽으로 기울여서 비명을 토해냈다. 목이 갈라질 때까지 터져나오는 날것의 소리. 끝은 늘 같았다. 비명이 끊기면 마당은 이상한 침묵에 잠겼다. 평화롭지 않고 불편함이 가득한 묵직한 침묵. 또 어떤 밤엔 그는 무거운 상자를 테라스에서 질질 끌고 왔다.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릴 만큼 묵직했고 곧이어 그는 상자를 구덩이에 밀어 넣었다. 둔탁한 소리가 한 번 주택가를 울렸고 곧바로 소리는 잠잠해졌다. 그리고 옅은 안개가 구덩이 가장자리에서 스물스물 올라와 잔디 위로 그리고 공중에서 스르르 흩어졌다. 그날 이후로 난 잠들 수 없었다. 집 안을 서성이다 결국 불을 끈 채 창가에 다시 서서 기다리곤 했다. 그 남자를. 어느 날 새벽 3시가 훌쩍 넘었을 때였다. 그는 사다리를 옆으로 치웠다. 그리고는 그냥 구덩이의 가장자리에 우뚝 서서 그 안으로 뛰어내렸다. 투광등의 빛은 구덩이 전체를 비춰주지 못했다. 그렇게 그는 사라졌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그는 올라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렀고 침묵은 이어졌다. 그 구덩이를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금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정도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올라왔을 때 그의 얼굴 위로 빛에 반사된 눈물 자국이 보였다. 이상한 건 구덩이 내부와 주변의 흙들은 분명 말라 있었는데 그의 셔츠엔 진흙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단 거다. 팔꿈치에선 진흙이 뚝뚝 떨어졌고 그는 가장자리에 서서 가슴을 천천히 올리고 내렸다. 마치 호흡이라는 걸 처음 하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구덩이는 사라져 있었다. 잔디는 매끈하게 이어졌고 테라스에 있었던 가구들도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 애 안에는 앞마당에서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고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인 양 나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흔들었다. 그 남잔 현관에 앉아서 눈을 감고 얼굴엔 햇빛을 받으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평온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묻고 싶었다. 그런데 대체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댁을 2달간 몰래 지켜봤다. 구덩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거. 말도 안 된다. 아직도 가끔 밤마다 그 소리가 들린다. 벽을 뚫고 스며드는 고르지 못한 숨소리가.